영화도 153회입니다. 이 작가야 합니다. 약쟁입니다. 음식입니다. 아유 참. 약쟁이 배불러요? 네. 오늘은 도기 빼기를 안 하네. 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배고팠나 보다. 오늘은 도기 빼기를 안 해서 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먹어서 이렇게 뭐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 빼놨네. 빼놨네. 아니요. 지난번에도 가져가서 제가 다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 이벤트 하는데 댓글 많이 달렸죠? 매크로로 다시는 것 같아요. 랍스타 돌린다고 이분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다가 두 분, 11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저희 재생수보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중에서는 보면 휘향 블링블링님은 예전부터 우리 계속 듣던 분이니까 네. 그렇고, 데이빗 백곰님도 이렇게 달아주고, 피터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듣고 썼는지, 안 듣고 썼는지. 안 듣고 쓰신 분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댓글 다시면 어디서 다른 데서 무슨 댓글 다신 거 이렇게 목록이 쫙 뜨거든요. 이벤트 헌터가 있어요. 이 중에 이벤트 헌터. 그렇게 해서 또 달아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야 이거는 어느 방송에다 갖다 붙여도 다 적용되는 말이다 싶은 거를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계시고 진짜 이분은 듣고 쓰신 분이 다도 계신데 일단 고맙다는 거를 기본에 깔고요. 한 가지 저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칭찬해달라고 그런 거 아닌데 다들 뭐 이렇게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져 사실. 안 믿겨요. 우리의 취지는 이런 방송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어떤 자아 비판을 듣고자 스스로 자아 비판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좀 우월감 같은 걸 느끼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건데 다들 너무 좋은 말씀, 영화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느낌, 야 이런 말은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을 우리가 하다가 늘 방향을 잃는데 어떻게 잡아줬지? 네. 이런 말은 저기 안 하고 또 수수님께서는 영화오독 채널자님이래. 채널자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채널자 이런 사는 저는 평생에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 중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 아마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듣기에는 제가 채널자입니다. 목소리 좋습니까? 아니요. 항상 맨날 이렇게 기침하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도 그 목소리는 너무 못생겼다고 항상 그런다며요. 아내 얘기는 방송에서 안 했습니다. 그만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댓글 다셨던 분들도 계세요. 데이빗 백곰님은, 에피소드 댓글란에 다셨다가, 여기 아닌가 해서 게시판에도 한번 또 다시고, 이분은 진짜 내가 볼 때 들으시는 분이야. 듣고 하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케미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얼른 방향을 바꿔서 자세히 들어보면 또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 분은 진짜, 아시는 거지. 우리가 케미가 잘 안 맞아요. 몇 명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요런 분들, 그리고 뭐, 휴양 블링블링, 그리고, 휴양님. 방송에서 느껴지는 이 작가님의 사고방식이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 흥미롭게 듣는다는데. 이분도 듣는 분이죠, 그럼. 방송에서 느껴지는 것만 비슷하실 것 같아요. 실상은 좀 다르시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앞뒤가 똑같습니까? 네, 대리번호도 아니고. 다 다른 거지, 앞뒤는. 특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불만이 있고요. 뭐 불만 있습니까? 미흡하다. 이 댓글을 이 사람들이 성에 안 찬다. 저는 이거는 이제 왜 듣는지가 물론 그거긴 한데 백기장 제목이긴 한데 주제이긴 한데 저는 사실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비판, 자기 비하 그런 거 통찰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정말 이거를 왜 계속 듣고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댓글이 너무 가식적이에요. 청편일률적이고 본말만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허성우님, 조성현님, 멜로님, 유준이 크니모랑 교수님들, 군이군이야님들 이거 들으실 줄 모르겠다. 들으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하고. 근데 군이군이야님 이거 들으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네. TMI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거. 이 핵심을 짚으셨어. 네, 이분은. 이분 네. 들으시는 분이야. 네, 군이군이야님 인정. 네, 인정. 그래서 다들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써가지고 올려주십시오. 네. 실버스타님도 투닥이는 케미가 듣기 즐거운 요소 중에 하나다. 이분도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게 써주셨어, 근데. 영화를 상상할 수 있는 묘미가 짜릿해서 자주 찾게 돼. 너무.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신비성이 좀 떨어져. 그 말 때문에. 짜릿. 진심을 써주세요. 뭐 네. 들으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게 너무 재밌게 말해주셔서 빨려들 듯 자주 들어요. 아 진짜 그 신빙성 떨어지죠. 네. 이런 거 민망해서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거 빼고 담백하게 왜 듣는지 듣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이님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 안녕! 진짜 끝내. 다음에로 올리자. 문직이 괜찮아요, 한의원이 계속 망할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문득문득 몸서리를 치신다고. 네. 아까 바로 녹음 전에 고백을 하셨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발걸음이 무겁다면서요, 불안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 좀, 안 아파도 좀 와서, 과잉진료도 좀 받으시고, 녹용도 좀, 한 첩씩. 녹용 한 첩이 얼마입니까? 네? 아니, 그런 거는, 가격을 뭐, 치료비니까요, 그거는. 더 진찰 받으시고. 아, 치료비? 그렇구나. 봐가면서 청구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행색이나, 이런 거, 제가 다 고려해서, 포켓 맥시멈으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행색을 봐야 진단을 하지. 혈색이랑. 혈색을 봐야지. 행색을 보시면 어떡해요. 포켓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가 딱 투시한 다음에 거기 맥시멈으로 제가. 혈색을 보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고 계시다고 해서. 잘라주세요, 진짜. 이건. 농담이나. 제일 재밌었는데, 오늘 방송 중에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 같은 게. 빨려들 때 듣고 있었는데.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문지기를 위해서 영화 골라봤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I love everything about him. She looks amazing. She's doing well. I'm gonna put you on some medication. 911, what's your emergency? Someone's been murdered. What do we do? 좀 된 영화죠. 2013년 미국 영화 범죄 스릴러 영화고요. 감독은 그 이름 높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입니다. 주연 주드 로우와 루니 마라 그리고 채닝 테이텀, 캐서린 제타 존스 아주 화려합니다. 이 스티븐 소더버그의 그 최신작은 이거 말고 높이 나는 새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있거든요. 신인 드래프트, NBA 신인 드래프트에 뽑힌 남자 농구 선수와 그 농구 선수의 에이전시의 얘기를 다룬 그 얘기가 있었는데 존나 재미없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다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예전에 한때 총명하던 시절 있었는데 그때 찍었던 영화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는 누적 관객수 37,000명 거의 못 보신 거죠? 그런 영화고요. 등장인물 주드로 뱅크스라는 의사 역할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유부남이죠. 부인이 있고 그리고 부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의 어린 아들이 있어요. 최근에 다운타운에 고급 아파트 하나 구입했고 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비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와이프는 어떤 전문직 직종에 종사자 같았는데 현재는 실업 상태입니다. 근데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정신과 의사로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수입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한 환자 에밀리를 진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에밀리의 주치의가 돼서 에밀리를 계속 지켜보고 관리 감찰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에밀리가 저지른 의문의 살인사건에 주치의로서 법정에서 에밀리의 상태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료사고성이 아니냐 이 살인이 이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약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커리어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에밀리 역 루니 마라가 보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남편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원래는 남편이 잘 나가서 돈도 많은 집안의 사모님이었는데 남편이 어떤 주식 사기 이런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유산도 하고 생활고도 좀 겪게 되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소한 이후에도 그 우울증이 가라앉지 않고 어느 날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가 입원한 병원에서 주드로 닥터 뱅크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새로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살인, 자기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던 칼로 목류병 상태에서 그런 거죠. 안 봤어요? 네, 리액션은 잘해도 의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뱅크스가 에밀리의 행동은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인 목류병의 상태에서 벌어진 인지하지 못한, 의식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게 돼요. 뱅크스가. 그래서 무죄로,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몇 개월 이상 치료받을 것을 조건으로 무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채닝 테이텀 비중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비싼 배우를 이렇게 조금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정 출연이신가 봐요. 저기 정도 예전에 뭐죠? 헤이트풀 에잇 퀸틴 타란티노의 전전작이었던 그런 데서는 채닝 테이텀이 막판에 잠깐 나오는데 아무튼 에밀리의 남편입니다. 주식계의 어떤 큰손 아니면 부자였는데 주식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업가였는데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와이프와 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항상 옆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인을 또 그 동시에 또 잘 보듬어 주기도 하는 자상한 남편이에요. 돈은 부정하게 버는지 몰라도 부인한테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처방받은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목류 상태에 있던 에밀리에게 우발적인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장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제타 존스가 연기하는 시버트 역시 정신과 의사고요. 에밀리가 지금 뉴욕이 아닌 그 전에 동네 이름 뭐죠? 시애틀이었나? 맨날 시애틀. 뉴욕 아니면 시애틀만 있습니까? 에밀리가 과거에 살던 동네에서 에밀리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예요. 그 시절부터 이미 에밀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현재의 주치의인 뱅크스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또 에밀리에게 새롭게 처방할 약도 신제품 약을 추천해주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런 주요 인물들이 나오고요. 내용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에밀리가 어느 날 목류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지만 이 에밀리를 진찰하고 또 법정에서 심식 미약 상태를 인증해준 뱅크스라는 주드로죠. 뱅크스의 라는 인물의 커리어는 망가지는 의료사가 아니냐. 그래서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손님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뱅크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혹시 에밀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사건을 파고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괜찮아요, 한 의원이 부응하냐 못하냐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의료인 아닙니까, 의료인. 저는 사실 별로 몰입이 안 됐습니다. 7번씩 끊어보는데 어떻게 몰입이 됩니까? 아니, 이거 한 번만에 봤어요. 아, 그래? 한 번만에 봤는데 좀 밋밋한 스릴러라고 하기엔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그 정도입니다. 저는 어쨌든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런 포스터나 아니면 소재?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게 낫습니까? 반쪽의 이야기가 낫습니까?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반쪽의 이야기가 지금 팟빵에서 팟빵 기준 호응이 제일 좋아요. 아, 저희 에피소드 중에서요? 네. 저 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욕했어요? 아니, 저희가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그래요? 하여튼 조회수도 제일 높고 조회수는 듣고 조회수를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다른 이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였다. 네, 저는 좀 심심한 영화였어요. 왜 심심해요? 이상하게 긴장도 잘 안 되고 그냥 좀 뻔한 느낌이 정말? 들었는데요. 뻔했다고? 네, 물론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몰랐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신했다가 왔다 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별다른 어떤 특별함이 내는 건 잘 못 느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으니까 추천했죠.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소더버가 그런 거 잘하는데 힌트를 저기저기 흩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그 장면이었구나 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자주. 여기서부터 스포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루니 마라가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벽에다가 자동차를 충돌을 하기 전에 지하 주차장 경비원 옆에서 물건을 한번 후두둑 흘려요. 그 경비원이 자기 일 하고 있다가 물건을 옆에 지나가서 후두둑 흘리니까 얼른 돌아서서 허겁지겁 같이 주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난 처음에는 역시 저 사람 매너 좋다. 나 같으면 그냥 쳐다보고 말았을 텐데 흘린 거 매너 좋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머 소름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흘린 거지 않습니까? 네, 주의를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전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지하철 기다리다가 괜히 이렇게 지하철로 마치 선로로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 경찰이 여기 위험합니다 하면서 딱 잡아줘. 그때도 이름표 경찰 이름표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눈이 많아의 시선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할 때, 나섰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다 찾아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또한 다 이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봤나 보네? 한 번 보면 알죠, 그러면은. 뭘 두 번을.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뒤로 돌려보면, 여기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장면. 또 한 장면 같은 경우는, 루니마라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으면 거의 뭐 이제 답 다 나왔죠? 범인은 루니마라라는 게. 손에서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해야 되겠다. 루니마라가 일하다 말고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막 물을 마시다가, 사장이 쫓아 들어오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으악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난 그 장면이 처음 볼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토드백을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막 물을 마셔 화장실 물을. 미국 놈들은 화장실에서도 물도 그냥 먹네. 막 마신다가 사장이 들어오니까 얼른 화장실에다 토하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는 거는 저 약을 먹고 마셔야지. 그 토드백 안에 약병이 들어있었는데 왜 약을 먹는 건 안 나오고 물 마시는 것만 나오고 해서 그럼 편집했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야. 그 약을 먹으면 실제 복용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사람이 또렷한 판단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먹고 있다라는 증거만 여기저기다 뿌려놔야 되니까. 그렇게 물 먹는 척을 하고 사장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거 보고 야, 이 약 먹었구나 라면서 다른 약 먹는 것도 좋아 하면서 추천도 해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약 먹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이 뒤에 좀 돌려보면 되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 연출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장면 전환이라든지 굉장히 세련됐고 또 주드로 머리숱 보세요. 그때만 해도 아주 아름답죠. 주드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괜찮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 뭔가 좀 허술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제가 좀 그 중간에 주드로가 가가지고 누구 찾고 또 내려오면서 뭐 충돌하는 화면 보고 막 이런 장면에서
막 이러면서, 저 뭐지? 이러면서 좀 집중했는데, 이게 전말이 좀 밝혀지고 나서, 이런 뭔가 거대한 플랜이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랑 캐서린 제타 존스와 루니 마라. 큰 계획인데, 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해서 했나? 그리고 또, 그거를 상일 치려고 이렇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막, 화장실에서 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 다 속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범죄하니까 다 잡히는 겁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사람을, 심지어 남편을 살해하는데. 그렇죠. 아니, 사실 그것도, 그냥 남편 오면은, 찔러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연기를 서서히 이렇게 죽일 남편까지 속여가면서. 그거는 그냥 진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나중에는, 저 장면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왜 관객을 속여야 되니까. 관객을 속여야 될 거 아닙니까? 관객이 지금 루니 마라가 범인이 아니야. 깜짝같이 속았다니까요, 제가. 남편을 살해하는데,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방탄조끼 입고 왔다든지,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몽유병에 시도했다, 이렇게 보이려면은, 그럴 수 있죠. 저는 영화 보는데, 처음에는 내용 하나도 모르고 봤거든요. 그래서, 스릴러라든가 반전 영화가 아니라 법정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의료사고에 대한 아니면 제약사들의 어떤 탐욕 이런 거.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거라서 거대 제약사와 싸우는 한 개인이 승리를 할지 패배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 대한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반부 정도까지.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그렇게 보다가 또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이 정말로 효과가 좋잖아요. 거기 화면에 따르면은, 영화에 따르면은, 모든 거는 다 좋아지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거의 그런데, 문지기가 항상 침 놓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다 된대, 침으로. 다 된대. 다 되니까요. 맥 잡고 침통 흔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완벽한데 드물게 몽유병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물게 몽유병 증상이 있는데 살인까지 안 하고 만약에 몽유병 증상이 있어요. 근데 1000명을 썼는데 1명 정도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약 같은 경우에 약으로서 승인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될지 아니면은 그 몽유병이라는 게 아주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약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지 하는 의문을 혼자 가지고 있다가 이런 약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해봤더니 그런 약은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그런 설정 자체가 조금 거짓이었다 이걸 알게 돼서 내가 가졌던 그런 의문과는 전혀 상관없게 이제 저는 진지하게 영화를 법정 드라마처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있는 영화가 되니까 약간 거기서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쩌면은 그게 또 재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는 더 있어졌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 가졌던 뭔가 진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탐구에 대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 하는 약간의 실망?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장점 같아요. 이 영화의 장점이 중간에 한번 전조가 되는데 영화 분위기가 초반에는 영화가 되게 좀 느리고 좀 지루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루니 마라의 어떤 우울증 투병 생활, 투병상을 보여주는 장면은 되게 지루합니다. 영화가. 느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의사가 이 살인사건 이후에 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저 의사가 치료하던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남편을 죽였대. 퍼져나가면서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 의사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갑자기 좀 스피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 보였던 대규모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부정한 결탁 이런 거에 맞서 싸우는 뭐 이런 건가 아니면 했던 거에서 갑자기 추리물로 확 네. 전조가 될 때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 루니 마라의 그 막 우울한 거 그 감정들을 같이 느린 템포로 이렇게 보던 관객들은 마지막까지도 루니 마라를 믿고 싶단 말이에요. 주드로가 함정을 한번 파죠. 루니 마라를 의심하는데 제가 혹시 옥류병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함정을 한번 파잖아요. 진실 말하는 약을 주입한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도 루니 마라가 그 진실을 말하는 약에 취해서 이렇게 정신을 잃어가면서 막 진실을 말하는데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을 죽인 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절을 하거든요. 약에 취해서. 이거 봐. 왜 불쌍한 저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냐. 앞에 그, 지난한 그 우울증의 고통을 나도 같이 겪었으니까. 앞에 그 느린 영화를 보면서. 잠들 것만 같은 막 눈꺼풀을 막 이렇게 잡고 봤으니까.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왜, 우리 착한, 말을 괴롭혀! 저 나쁜 놈, 저 주드로, 저 사기꾼처럼 생겨갖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다음 장면에서 검사한테 가서 그 약은 가짜였어. 식염수를 놨지. 할 때 어머 하면서 그때 확 반전이 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그 전에 보여줬던 장면들에서 이 사람이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 남편 살아있을 때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우울증이니까. 아니, 우울증도 있지만, 뭔가 좀 남편이 약간 부정하게 돈을 버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남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갑다거나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 남편이 막 신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큰 건수 하나 생길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시큰둥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울증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별로 그 사람이, 감옥 갔다 왔어도, 정신 못 차렸구만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면 상태에서 그 남편을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지? 진짜 사랑인가? 진짜 사랑이지. 그래, 진짜 사랑인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어 의심치를 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주드로가 신나서 검사실에 가가지고 내 말 맞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안 거죠.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내 말 맞고 내 생각 맞구나. 별로 안 사랑했는데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루니 마라가 거짓 진술 혹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드로가 판 함정에 의해서 밝혀져요. 진실을 말하는 약을 주사한다고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얘도 막 취한 것처럼 막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식염수였다. 그래서 검사한테 가서 이거 봐라 얘 거짓말이다 라고 검사한테 가서 딱 증거를 내미는데 검사가 거부하죠.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그래서 루니 마라가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영화 보실 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거 이제 실컷 다 얘기해놓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 어떤 장치가 있어요. 이 루니 마라가 이 확실한 증거를 주드로가 포착했는데도 감옥에 보낼 수 없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대단한 안전장치죠. 이 안전장치와 그 다음에 나중에 주드로가 물어봐요. 왜 나를 선택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그냥 우연이었다. 라고 했는데 주드로는 내가 과거에 영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때 어떤 환자가 나한테 치료받던 환자가 나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주소를 남기고 자살하는 바람에 자기 그거 절대 아닌데 억울하게 의혹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적이 있었던 의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의사생활을 하는데 그 전력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냐라고 했더니 그냥 우연이었다라고 하더니 인생은 이렇게 우연과 타이밍의 연속이 아니냐. 그래서 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한다고. 그 정도까지 걱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아까 침 넣는데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놓더라고 망할까봐. 침을 별로 안 나봐서 떨었나?
그 정도면 심각하신데. 나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니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꼈다. 하나 물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네. 범인은 루니 마라가 맞는데 네. 근데 어떻게 그걸 죽이고 또 그렇게 해서 루니 마라가 얻으려고 했던 이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모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더 풀어가야 될 내용은 그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루니 마라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동기가 그거 하나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꼴 보기 싫어서요? 왜? 아니,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왜 죽였다는 얘기는 굳이 안 나오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부와 명예 이런 걸 다 얻어서 그 남편이 어떤 파티장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루니 마라에게 선물하는 장면에서 네, 자기의 기쁨이 최고조까지 올라간 순간 FBI가 와서 남편을 잡아가잖아요. 한순간에 그 무너졌을 때의 그 어떤 절망감에 대해서 아느냐, 그때부터 어떤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사실일 것 같으냐? 그렇죠? 사실이지 않을까요? 사실일까요? 네. 그런. 아니, 그럼 남편이 돌아와서 네. 재기를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쓰잖아요. 남편이 재기를 하면 자기가 그 전에 꿈꿨던 부와 명예 같은 건 다시 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발도 넓고 누구랑 어디 가서 휴스턴에서 사업을 하면 될 거야. 이런 계획도 있고 막 어디 가서 맨날 술만 먹고 막 그러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 답이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은 계획이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하면 될 텐데 굳이 남편을 죽이고 또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도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 루니 마라 자체도. 그잖아요. 남편과는 별개로 이미 재산을 형성해 놨어. 그죠? 남편 어깨너머로 배운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럼 오직 내 절망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약간 절망감이 있는 상태로 이제 정신과 의사 찾아가는데 둘이 눈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다른 정신과 의사? 네, 주드라 말고? 그 정신과 의사가 약간 세뇌를 한 거죠. 둘이 이제 눈이 맞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치료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빠진. 네, 사랑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면회 가서 얻은 정보로 주식하고 이제 뭐 사라 그러면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도 좀 해서 재산도 둘이서 같이 공모한 걸로 형성을 해놨고. 그러니까 뭐 누가 자본이 처음 시드머니는 누가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이서 공유를 한 정보로 같이 둘을 공동재산으로 어느 정도 마련해놨고 그리고 이제 둘이 좋아하는 관계로 지내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치료 과정에서 그런 분노에 대한 감정에 대한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둘 사이에 집중하겠고 사실 그냥 이혼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살해를 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둘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서 사주했다는 그 정신과 의사도 동기가 없어요. 왜 굳이 사주해서 그 사람 죽이게 만들어서 일을 키워. 그냥 이혼해서 자기랑 즐거운 시간 가지면 되는데 돈도 충분히 있고.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에 이 사건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떼돈을 벌라고 하는 목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미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을 죽여가지고 죽여야지만 그 회사 주식이 폭락을 하고 네. 경쟁회사 주식이 상승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둘이서 어차피 그러면은 나는 내가 찾은 답이 안 되는데 그럼 무너지는데 그 남편은 그러면 도구가 된 거죠. 그렇죠. 어차피 둘은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출소를 했어. 그러면은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쟤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남편이 죽음으로써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아 맞네. 죽은 이후에. 그러네요. 갑자기 됐습니다. 맞다. 네. 그러네.
저는 영화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두 분 재밌다고 하셨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깜빡해서 그거를 보면서는 생각했을 텐데 루니마라의 정부가 정신과 의사이자 정부가 루니마라에게 꼬드겼다 그런 거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결정. 우울증 걸린 것 같은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럼 루니마라를 그걸 왜 받아들였을까요? 사랑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루니마라도 사랑했을까요? 많이 사랑한 거 그 여자만큼 그 정신과 의사처럼 막 좋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랑했다. 그래도 약간 의존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한테 주드로가 마라가 저기 창문에서 그렇죠. 창문에서 내려보고 있을 때 일부러 그 정부가 보이는 데서 가방 내려놓고 막 말은 막 서로 막 개쌍욕을 하는데 막 악수하고 친한 척하고 막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루니마라가 보기에는 뭐야 왜 쟤네 둘이 붙어 먹어? 하는 그렇죠. 배신감이 들게끔 배신감을 그 점이 내가 바로 지적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이 영화의 좋은 점. 정신과 의사를 소재로 삼았던 영화답게 정서적으로 사람을 조정해서 주드로를 속였고 그걸 이용해서 또 주드로가 똑같은 방식으로 루니마라를 옥죄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 장면은 조금 뭔가 멋있었어요. 진짜요? 저는 그 장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또? 네, 그건 뭐 쪼르르 되게 빨리 오잖아요. 밖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시간에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소더버그가 그렇게 헐렁하지 않다니까. 그 전 장면에서 이 둘이 시내 어느 레스토랑에서 뭐 딜을 하려고 했어요. 의기양양하게 그 정부가 나와서 카드를 내밀죠. 근데 그 궁지에 몰렸을 거라고 생각한 주드로에게 카드를 내밀는데 주드로가 오히려 카드를 안 받고 반격을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내가 다 조치제 해놨어. 다 풀었어. 너 비밀 다 알아. 항상 나가니까 다급해서 막 쫓아나와가지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헤어졌어. 안녕? 하고서.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 말대로 정부 너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이득인 것 같아. 만나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하면 오지. 그럼 하필이면 그 정신병원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또 쪼르르 오고 또 왜냐면은 그 정부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너 빨리 정신병원 가서 갇혀있는 우리 루니마라 상담하고 다 치료됐다고 소견서 내서 풀어줘 라고 계속 종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잡혀가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잡혀갈 때도 무슨 너무 눈에 보이게 둘이서 만나서 엄청 반가워하면서 우리 걸리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마치 녹음기에 녹음이라도 되라는 듯이 우리가 살인 공모와 뭐 주가 조작으로 걸리면 안 돼. 굳이 그 장면에서 그렇게 본인들의 제목을 서술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래도 그 장면은 고장으로서 잔재주를 최소한을 했다고 난 봐. 캐릭터 입으로 막 쫙 그 트릭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최소화시켰다. 이거 진짜 최소화시킨 거야. 할 수 있는데. 최소화시켰어. 너는 이것도 과하다. 그냥 딱, 우리, 아청법하고, 그리고 음란물 관리법에 걸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정도로 끝낸 거야. 야, 내가 12살짜리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비디오를 어떻게 설치해서 찍어놨었는데, 이게 다 걸리면 나는 큰일이야! 이렇게까지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냥 딱 법 이름만 딱딱 대고, 넘어가요. 이 정도면 난 최소화시켰다. 막 엄청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드디어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그 시점에 둘이서 만나서 뭐, 이렇게 부둥켜 안고는 굳이 그런 서술을 얘기를 하고. 네. 창문 활짝 열어놓고 부둥켜한데.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저는 루니마라의 정부는 루니마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목적으로 남편의 살해를 제안했을 수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루니마라는 그걸 왜 받아들였냐? 왜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주드로가 그 질문을 하죠. 언제부터야 남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게 출소한 다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루니마라가 회상을 하죠. 하면서 과거 장면들이 탁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딱 뜬 장면이 과거 장면이 뭐냐면
첫 출소에서 부부관계를 갖던 장면이 다시 한번 회상으로 지나가요. 근데 그게 영화 초반에 나왔던 장면이죠. 거기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나왔으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이게 금방 끝났단 말이야. 급하니까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는. 급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살인 충동을 느꼈다. 그렇죠. 남편이 미안해라고 말하는데 그 룬이 말하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볼에다 뽀뽀해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젠가 문지기도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의미요? 돌아갈 수는 없지. 돌아는 안 가죠. 돌아가면 큰일 나지. 그건 돌아가지지가 않아. 그건 어쩔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사죄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노력 봉사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I'm sorry 하고 그냥 발라당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니마라는 그것 때문에 앙심을 그때 좀 갖고 있다가 마침 주변에서 그런 제안이 오니까 살해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언제부터 죽일 생각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하필 그 장면이 회상으로 탁 들어오냐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전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있다가 방아쇠가 된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 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바람을 추리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종종 안 들던가요? 저요? 네. 부군께서 이거 들으신다면은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살면서 위협을 많이 저도 저 모시는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재밌게 봤고 특히 주드로의 그 아름다움 아직까지 주드로가 한참 못생겨지다가 머리 빠지면서 한참 못생겨지다가 다시 좀 잘생겨졌거든요. 요때가 아마 다시 미모를 회복하던 그 시점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여기서 주드로가 이제 부인과 자식이 있는데 이 부인과 자식은 주드로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병원에서 잘리고 그러면서 주드로가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파헤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에 집착하는 주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드로를 떠나잖아요. 주드로가 원래 자기 아들 학교 끝나서 데리러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실망해서 떠나는데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이입을 하기 쉽겠죠. 내 남편이 의료사고를 낸 것 같아. 내 보기엔. 근데 남편은 자꾸 아니라 그러면서 그거 막 파고 들어. 그래서 가정에는 좀 소홀해져. 사람 페인 같아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죽였어? 이미 그 전에. 지금 속으로 3번 죽이시고. 근데 제가 미드나 미국 뭐 영화를 보면 참 신기한 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부부간의 인내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영화인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무슨 일이 생겼다, 직장에서든 어쨌든 가정 외에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견뎌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얄짤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로 인해서 가정에 소홀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네가 그것 때문에 소홀해?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왜냐면 너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난 안 돼.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영화 중에서도 한쪽의 이야기? 아니요. 비버? 네,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멜 깁슨 비버. 네, 거기서도 뭐 좀 잘 안 되니까 그냥 얼른 별거 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그냥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영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별거에 관한 과정 자체를 담는 게 영화의 목적이면은 그걸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건의 진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중간짜리는 딱 드러내고 갈라지는 거 거기 포커스를 거기다 집중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항상 그래서 왜 이렇게 금방 화를 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부인들이. 인연.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 둘이 있으면 미국은 집도 넓은데. 원래 네 그렇습니다.
같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겁니다, 원래. 맞습니다. 혼자 살면 살해당할 그렇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네. 어떡하겠냐는 얘기였는데, 계속 남의 다리만 그래서 놓다가. 저는 좀 더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리고 좀 더 응원해주고. 같이 생각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최소한 생계라도, 그 사람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집중할 수 있게 생계라도 내가 좀 네, 책임져주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확실하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이게 제약업계와 뭐 의사 병원 간의 어떤 못된 커넥션 이런 거를 고발하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그런 장면들이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묘사되잖아요. 네. 제약업체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잠깐 그 어떤 약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신약을 환자들한테 임상 테스트를 하는 대가로 뭐 거액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때 이래서 이 의사놈들이 이래서 불신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약을 환자들에게 테스트해보는 조건으로 네. 5만 달러, 뭐 한 5천만 원을 주죠.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같이 또 이렇게 작성해주는, 뭐, 임상 테스트까지 안전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나온 거겠지만, 본인한테 그런 제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로운 녹용회사에서 왔어. 이 녹용 한 번만 잡숴봐. 그래서 만약에 당장에 지금 치료로 구제가 안 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받는 거. 새로운 약이 있어서 내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써보는 거, 네. 적용해보는 거랑, 네. 어디서 의뢰를 받아서 네. 이 약을 적용해보는 거랑, 보세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주드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먼저 밝히는데 나는 이 제약회사로부터 네. 사례를 받고 이 약을 쓰는 거고, 당신은 이 약을 대신 이걸 선택을 하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약도 많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다른 약, 유료 약, 다른 것도 많은데, 밝히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큰 거니까 밝혔지만, 아주 사소한 거에서는 말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야. 해서 그냥 이걸로 쓰나 저걸로 쓰나 상관없는데, 여기서 나한테 지원금을 줬으니까 그냥 이걸 써야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 좀 유명해져서 그럼 그런 것 좀 해봐라. 있지 않을까요? 본인 의사 아니에요? 아니, 의사는 맞는데. 저번에 막 저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지니까 아우 의사 데려와 막 이러던데. 아까 의사.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성분을 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물론 이제 질이 좋은 거를 약재를 갖다가 쓰고 하는데 뭐 어떤 이제 약 유통하는 업체에서 저희 거 좋으니까 써봐라 이렇게 하면은 뭐 쓰겠죠. 저희는 그런 거 약간 상황이 달라요. 저희는 이제 치료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약은 얼마 안 정해져 있으니까 빠져나간다. 네,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체계가 개판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의사 친구들 있는데 그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성분이 똑같다고 해도 다 작용하는 게 또 약간씩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약쟁이님 약을 많이 성분이 똑같으면 같은 거 아니야?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아니 본인은 의사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옛날에 그 얘기도 들었는데 괌 놀러 갈 때 문지기 옆 사람이 심장발작 이렇게 해가지고 승무원 언니 여기 의사 없어 의사 하면서 막 찾았다며. 이 사람이 반짝해요 의사 불러주세요 때문에. 입니다. 저 나서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심폐소생술 할 줄 압니까? 당연하죠. 진짜? 예비군까지 다 배웠는데. 예비군에서 요새 그 정규 수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 국민 다 했잖아요. 아무튼 각설하고 재밌습니다.
추리물로서의 그 장르적 재미도 있고 또 앞전에 살짝 나왔던 제약업계와 의사 간의 그 커넥션 이런 거 속는 재미 이런 것도 있고 루니 마라가 또 굉장히 아름답고요. 중간에 그 루니 마라의 그 전라 연기가 한번 나오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대역 같아요. 그 새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성욕이 넘쳐서 남편하고 격렬한 정사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대역 같아요. 어떤 이유로 돼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살해 동기를 줄이는 행위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살해하기로는 마음이 먹혀 있었고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아리프릭사라는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연기예요. 연기. 그 연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하고 재미도 좀 왔겠죠 하면서. 그러면 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 되지. 돈을 이제 벌어야 되고 이미 나에게 모욕감을 줬잖아. 출소한 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는 살해당한 남편이다. 제일 불쌍했다. 그 추리, 그 서스펜스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구석이 루니마라의 살해 동기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약쟁이가 지적한 마지막에서 그 정부가 루니마라의 정부가 자기의 죄목을 자기 입으로 주저리 말하는 부분은 좀 그랬다. 그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또 숨겨진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주드로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기의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하나의 그 반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저는 별 3.5. 2. 저는 3.5. 3.5. 네. 그리고 배덕환이라는 분이 왓챠에다가 별 3.5점을 주시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주드로도 탈모 진행 중이라고. 생긴 거 갖고 이러면 됩니까? 너무 하시네. 얼평은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박병식 씨. 보셨어요? 네. 1.5. 뭐 항상 박병식하고 나하고 같을 순 없죠. 소더버거는 은퇴 약속을 지켜라. 너무 별로셨나봐요. 김혜리 씨 보세요, 그 밑에. 얼마나 좋습니까? 별 3점. 아무것도 모른 채 보러 갈 것. 위반 시 부작용이 있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고 들으세요. 제목에다 써놔요. 윤지아빠라는 분도 별 4개 주시면서 소더버거의 감성은 충분하다. 완성도도 굿. 그런데 소재가 너무 식상하다. 뻔한 전개가 발목을 잡네. 하면서 별 4개를 주셔. 저는 뭐 볼만하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Someone gets punished. Psychopaths.